안녕하세요. 작사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급성기가 지난 후에 이렇게 대학병원을 퇴원을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할 시기가 왔을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대학병원에서 위급한 상황이 지난 후에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데 전원을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사실 많은 질문들 중에 어떤 곳이 좋은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부산에 어디 지금 병원에 있는데 퇴원을 해서 이제 지금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을 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는 하면서 혹시 A 병원은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종종 있어요. 사실 이런 질문의 경우에는 사실 정확히 답변을 하기에도 좀 어렵고 정확한 답이 없다고 맞아요.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마다의 개인차가 있기 마련이고요.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의견과 리뷰만으로는 그것이 이렇게 막 다인 것 마냥 해석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보통 대학병원을 나오고 나서 옮길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는 요양병원과 재활요양병원, 그리고 재활 전문병원, 그리고 회복기 재활병원, 그리고 CRE 감염이나 이렇게 간염자 환자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입원이 가능한 병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병원의 종류도 사실 다양하죠. 근데 현재 개인의 상태와 가족의 지지와 이런 비용 등에 따라 병원의 선택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과 보호자들의 이제 그런 지지 정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또는 간병의 유무겠죠. 개인 간병인지 또는 통합 간병과 뭐 그런 같은 개념인 공동 간병이나 이런 것을 또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학병원 이후에 또 병원이 아니라 또 외래로 치료를 받기 원하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서 사실은 정해진 답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도 이후에 이제 전원을 해야 할 시점에 병원을 찾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 리스트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 보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 대표적인 질문 중에 먼저 첫 번째, 외출과 외박의 기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면회 방법이나 이런 횟수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병원마다 기준이 되게 상이하기도 하고 까다롭게 바뀐 병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서 나에게 맞는 그러니까 나는 매일 봐야 되고 매주 봐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은 봐야 되고 또는 뭐 꼭 병동에 올라가서 확인해야겠다라는 보호자마다의 또 기준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재활의학과 외에 전문의가 있는 그런 진료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양 및 재활을 위해 입원을 하게 되면 기본 진료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환자분들은 어떤 경우에나 이런 위급한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 병원에 응급실이 있다면 더더욱 좋아요. 그런데 내과나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치과까지 기본적으로 재활의학과 외에도 이런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같이 찾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폐렴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생기거나 뭐 다른 열이 난다거나 했을 때는 다른 진료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설 구급차를 타고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때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간혹 병원에서 또 구비되어 있는 그런 병원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와상 환자나 이런 마비가 있는 환자가 이동한다는 것은 큰 마음을 먹고 해야 하는 것이기에 꼭 확인을 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요, 재활에 집중을 한다면 이제 기본 재활 치료실의 규모를 확인해라는 거예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까지 이렇게 재활을 받을 수 있는 규모와 치료사 수를 확인해 보는 게 또 하나의 팁입니다. 예를 들어 300병상 이상의 병원이라고 하면 재활을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사가 이렇게 많게는 1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치료사 수가 어느 정도 돼야 적절한 치료의 횟수라든지 여유 있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음은 재활 치료의 이런 질적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재활 치료는 치료사가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치료의 행위는 치료사마다 또 달라지고요. 아무리 A 병원의 재활의학과 닥터분이 잘하신다더라, 또는 어떤 치료사가 잘한다더라 해도 그 치료사에게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치료사들을 교육을 잘 시키는 곳이라고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신졸 치료사가 너무 많은, 예를 들어 뭐 1년차, 2년차 선생님들이 대부분인 곳은 사실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좀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재활치료실을 찾으세요. 그래서 지금 막 생긴 병원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으로 들어간 뭐 한 2년 정도, 2년 이상은 생긴 그런 치료실을 찾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뭐 로봇 재활이라든지 최첨단 기술이 있는 병원을 가면 좋은 줄 아시거든요. 근데 맞아요. 물론 좋죠. 그런 기계들도 되게 비싸고. 근데 로봇 재활이나 이런 최첨단 기술이 있는 병원으로 홍보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최첨단 기계가 있어도 그 기계를 활용하는 사람은 치료사예요. 그리고 의사분이고 치료사분이고요. 그래서 치료사에 이런 기본 교육이 잘 되어 있고 체계가 잘 잡혀져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5번째는요. 병동 위생과 병원의 환경을 확인을 위해 꼭 대면 점검을 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치료실을 찾는 거와도 좀 비슷한 기술일 수도 있는데요. 재활치료 외에 자주 머무르는 곳은 병동이 되거든요. 입원 전에는 꼭 이동할 병원을 확인해라고 하는 게 저의 큰 팁이에요.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저 인터넷 정보와 카페의 댓글과 누구에게 들었던 우리가 카더라 하는 그런 정보는 믿지 마세요. 자, 막상 좋다고 해서 갔는데 아닌 경우도 있고요. 별로라고 했지만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은 개인마다 호불호가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가봐야 해요. 그래서 좋은 병원은 병원 입구에서 느낌이 달라요. 직원들의 표정과 병원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 분위기를 꼭 내 눈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보호자와 환자분한테 맞는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이런 편안한 감정을 받고요. 반대로 불편하고 뭔가 내키지 않는 곳은 맞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 사람의 촉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전원하기 전에는 이동할 곳을 들려서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 상태도 확인하시고요. 직원들의 표정과 요양보호사들의 일하는 모습 등 이런 거를 유심히 한자리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되면 좋은 병원이에요. 그래서 치료실에도 한번 올라갈 수 있으면 치료실에서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치료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게 한 30분만 앉아서 봐도 이렇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병동을 돌아볼 기회가 된다면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 병동에는 사실 특유의 냄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냄새의 유무에 따라서도 저는 이 병원이 관리가 잘 되는 병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판단하는 또 기준이 되기도 해요. 이 외에도 사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요. 뭐 집과의 거리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대학 병원과의 거리도 위급할 때 언제든지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고려해 보면 전원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댓글이나 오픈 채팅방, 카페 등 편한 곳으로 문의 주시면 의견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니까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돌보고 계신 빛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